건강에 좋고 자연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환상의 야외 운동 등산이죠. 산이 멀어서 못한다고요? 높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일 가까운 동산 하나를 정해서 딱 1년만 꾸준히 올라보세요. 괴물 체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등산은 무엇보다 하체 근육 단련에 좋고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죠. 정기적으로 등산을 하다가 다른 운동을 해보세요. 향상된 체력에 깜짝 놀랄 겁니다. 게다가 마음도 안정되어 몸과 정신에 모두 좋죠. 하지만 꾸준한 등산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릎 통증입니다. 주변에 등산 때문에 무릎 수술을 한 사람이 여러 보이지 않나요? 등산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겐 흔한 일입니다. 혹시 내가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될 수 있죠. 확률로 보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등산을 한다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생겨 모임에서 나만 등산을 못 간다면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게다가 손상된 무릎 관절은 복구도 쉽지 않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등산,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준다면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 저희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건강한 방법으로 산행을 해보세요. 충분히 안전하게 등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 꿀팁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안전하게 등산을 오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산을 위한 무릎 보호는 어느 한 가지만 실행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워밍업, 준비물, 걷는 방법 3가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 준비 운동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걷는 양이 상당히 줄었죠. 등산은 보기보다 강도가 센 운동입니다. 근육들이 놀라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산행 전후 준비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 쓰던 기계를 풀파워로 갑자기 돌리면 고장이 안 나는 게 이상하죠. 준비 운동은 힘이 강하게 걸리는 부속 부분에 미리 기름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폼롤러로 고관절과 햄스트링을 풀어줍니다. 허리와 엉덩이도 롤링해서 활성화해주세요. 몸을 미리 깨워놓는 것이죠. 고관절과 주요 근육의 가동 범위를 늘려놓으면 부상 방지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산에 도착해 올라가기 전에 한쪽 다리를 벤치 정도 높이에 올려두고 허벅지와 종아리가 당기는 지점까지 무릎을 쭉 펴주세요. 허리가 말리지 않게 곧게 편 상태에서 상체를 숙여줍니다.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정강이에 가까이 당긴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칭 강도가 더 높아집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등산은 하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상체도 개입하기 때문에 허리와 가슴도 가볍게 풀어주세요. 무릎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주제는 준비물입니다. 산행 무게를 줄이는 것은 무릎을 보호하는 기본입니다. 무게는 본인의 몸무게와 배낭 무게 2가지로 볼 수 있겠죠. 살이 찌면 평지에서 걷기만 해도 무릎이 뻐근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kg의 모래 주머니를 차고 경사를 오르내린다면 무릎에 상당히 부담되겠죠. 몸무게를 줄이고 산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다이어트로 산행을 선택했다면 중간중간 짧은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한쪽 발을 딛고 0.5초를 더 느리게 딛는다는 느낌으로 다음 발을 옮깁니다. 거북이가 된 느낌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배낭은 몸무게의 1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 내내 10kg 이상으로 무릎과 허리를 계속 누른다고 상상해보세요.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고 무거운 물건이 있다면 가방 위쪽에 넣어주세요. 허리에 가해지는 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스틱과 파스, 압박봉대를 지참하고 최대한 가볍게 짐을 꾸려주세요. 등산 스틱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번거롭거나 지형이 낮아서 안 쓰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등산 스틱은 무릎에 집중되는 하중을 분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둥이 2개인 건물과 4개인 건물 중 어떤 것이 더 구조적으로 안정적인가요? 스틱이 추가된 2개의 기둥 역할을 해줍니다. 등산 스틱이 다리 부담을 30% 이상, 많게는 절반이나 줄여주기도 하죠. 또한 내리막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미끄럼도 방지해줍니다. 스틱은 일반적으로 평지에서 앞발의 뒤쪽보다 20cm가량 뒤에 찍으며 사용하죠. 앞쪽으로 밀어주면서 추진력을 보태어줍니다. 익숙해지면 신경 쓰지 않아도 스틱이 자연스럽게 보폭을 따라 움직이죠. 높이는 스틱을 짚었을 때 팔꿈치의 각도가 직각이 되는 정도가 좋습니다. 내리막에서는 스틱을 조금 더 높게 올려주는 것이 좋겠죠. 오르막에서는 스틱 2개를 같은 높이로 짚고 다리를 올리는 순서로 이동합니다. 등산할 때 두 손이 자유로운 것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장갑을 껴고 지형을 짚으며 최대한 하중을 분산시키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파스와 압박붕대를 지참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발목을 접지르거나 허리를 삐끗했을 때 파스와 압박붕대는 염증이 빠르게 퍼지는 것을 지연해줄 수 있죠. 급성 통증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온도를 낮춰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부목을 붕대로 감아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걷는 방법, 특히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 하산에 대해 다루어 볼게요. 등산은 일반 평지와 걷는 방법이 다를까요? 잘못된 보행 방법이 골반과 척추의 근골격계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등산을 안전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올라갈 때는 발 전체를 땅에 맞닿게 한다는 느낌으로 걷습니다. 엉덩이와 다리 뒤쪽에 힘을 주어 발을 디뎌주세요. 무릎을 완전히 다 펴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간을 정해놓고 산행 중간중간 스트레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발로 서서 무릎을 접었다 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세요. 한국인 등산객들의 위험한 습관 중 하나가 하산 방식입니다. 목표 달성 후 빠르게 내려오는 것을 선호하죠. 내려올 때는 잘 쉬지도 않습니다. 내려오는 시간이 올라가는 시간보다 2배 이상 길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뛰어내려가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연골에 큰 부하가 걸려 나이가 들어 고생할 확률이 매우 높죠. 강북 삼성병원 정형외과에 따르면 내리막에서는 체중의 7배까지 부하가 걸린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반월상 연골판이 있죠. 이곳에 무리가 간다면 평소에 걸을 때도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쿠션 역할을 하는 반월상 연골판 손상 위험을 줄여주세요. 내리막길은 심지어 미끄럼과 추락 가능성도 상당하죠. 그런데도 오히려 근육의 긴장은 풀리곤 합니다. 힘을 쓰지 않아도 중력이 자연스럽게 몸을 당겨주기 때문이죠. 스포츠에서 부상은 방심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의식적으로 더 긴장하고 신경 써서 내려와야 부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걸음을 지지하는 뒷발을 더 구부려 앞쪽 다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폭도 최대한 줄여주세요. 보폭이 넓어지면 발에 걸리는 체중 부하가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경사면에서 보폭을 키우면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죠. 무릎을 굽히고 펴는 동작에서 근육 사이 윤활랑 허용 범위 이상의 마찰이 발생하면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보폭을 줄이고 S자를 그리며 천천히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움직이면서 내려오면 산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무엇보다 가속도가 붙지 않죠. 하산의 위험 리스크를 줄이고 무릎에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산행 시 주의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등산화는 필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이가 낮아도 험준한 산들이 많죠. 운동화를 신고 미끄러지거나 발목이 돌아가서 실려 내려오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발목까지 잘 잡아주는 목이 올라온 등산화를 신고 가시길 바랍니다. 등산은 체력을 100% 소진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오르내릴 때 체력의 70%가량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30%는 비축해두세요. 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1년 산악사고가 3만 건이 넘습니다. 초반에는 야간 산행을 피하고 지인들과 함께 산행하는 것을 추천해요. 초행길에 혼자 올랐다가 어둠의 방향을 잃으면 조난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등산 앱을 미리 설치하여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세요. 산행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와 따로 몸을 푸신 적이 있나요? 산행을 좋아하는 분들도 산행 후 관리는 소홀한 경우가 많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 뒤에 온찜질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손바닥으로 필요한 근육을 가볍게 마사지해주면 다음날 근육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건강하고 안전한 등산을 위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산행으로 근육이 놀라지 않도록 평소에 충분한 걷기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 좋겠죠. 행복한 등산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슬기로운 운동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운동 꿀팁과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